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뉴스타편이 뽑은 5위. 혹대라다 혹붙인 셈이 된 걸까요? 송병기 부시장이 이 울산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에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게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송초로 시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만 더 부각이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검찰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때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거 개입 의혹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해명을 하려다가 오히려 혹만 붙인 격이 지금 된 겁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네, 송병기 부시장이 굉장히 자충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송철호 시장과 최근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한테 제가 그 3월 15일 날 그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라고 지금 청와대 갔다라고 진술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알리바이를 맞춘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진술을 하면서 본인이 진술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 녹취 내역을 들려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이거 둘이가 통화했는데 어떻게 이걸 확보했느냐? 이거 도감청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을 이제 공격하려고 기자회견 했더니 검찰이 한 이야기를 보면 뭐냐면 송철호 시장이 통화한 전화가 송철호 시장의 전화가 아니라 지인의 전화인데 그 지인의 전화가 결국은 녹음이 돼 있었던 거죠.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증거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가 지금 뭔가 자꾸 말을 맞추려고 하고 송철호 시장과의 뭔가 이 이야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본인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의 증명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도청 의혹을 검찰을 저격하려고 했던 게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송철호 후보와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라라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음 파일만 더 부각이 되면서 이게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자기와 그리고 이 송철호 시장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어떻게 검찰이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도적 의혹을 어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그 수사 때 확인한 게 있어요. 최근에 나온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화 내역이 녹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면 거기에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결과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마 감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전화를 사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송병기 부시장과 통화할 때는 측근인 A씨의 핸드폰을 빌려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 A씨를 2차례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뭔가의 진술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요. 어떤 결정적인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화하는 것.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통화를 하죠. 동양대 총장에게. 그때 전화를 중간에서 받아서 조국 전 장관이 통화를 합니다. 맞아요. 기록이 안 남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 수사에서 지금 수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닮은 꼴인 부분이 좀 적지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쭉 짚어봤던 송병기 부시장의 검찰 도감청 의혹 외에도 송 부시장은 자신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풍문을 적은 단순 메모장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또한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어제 저 메모장을 저희가 풍문으로 들은 단순 메모장 그리고 오류가 많다라고 했던 게 꽤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흔적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의 기자회견에 보면 이제 도감청 의혹도 그렇고 이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좀 그 자문을 더 충실히 받아야 될 걸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전화를 감청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 특정 범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으면 감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청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업무수첩의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소위 그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말고 서로 신급에 따라서 걔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도 내 수첩은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 수첩 자체를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그걸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단서에 나와 있는 일시, 장소, 만난 사람 내용 그거에 대한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송 부시장님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저 수첩 자체의 증거 능력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될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태근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업무 수첩 증거 능력 부인할 거였으면 법률적 자문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았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네. 예. 우선 어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이거의 핵심은 내가 쓴 거는 업무수첩이 아니다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네. 그러니까 이 안종범 업무수첩이 결정적인 어떤 방아쇠를 당기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업무수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업무와 관련된 문서 이거는 뭐냐면 날짜별로라든지 기계적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갖고 있으면은 업무수첩으로 평가가 돼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적은 것을 풍문을 적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니 누가 풍문을 BH, VIP, 무슨 뭐 울산 고속화도로, 공공의료원 이런 걸 무슨 풍문으로 어떻게 적겠습니까? 몇 월 며칠에 어디 들어가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안종범 씨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의 독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들었기 때문에 뭔가 메모를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를 가지고 검찰에서 특검에서 역으로 추정을 해서 그 상황을 증거 능력을 보강해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수첩에 적힌 메모를 가지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수첩이 다른 것이 안종범 수첩은 거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에 들은 얘기를 옮겨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것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봐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 소위 전문 진술에 관한 문제인데 송병기 부시장은 자기 메모나 자기가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참 근데 저희가 쭉 진행을 해보니까 녹음 파일도 그렇고 업무 수첩도 그렇고 국정농단 때, 뭐 조 전 장관 수사 때 역사는 반복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먼저 드네요. 자, 이처럼 송병기 부시장은 본인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또 하나 짚어볼 정황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좀 약간의 의문들, 왜 단수 후보가 됐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왜 윤리심판에서 제명까지 됐을까? 의문은 있지만, 그건 뭐 당과서 결정하는 거니까 당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어볼 때도 없고. 조금 구체적인 정황이 업무수첩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해찬 당대표가 작년 8월부터 대표직을 수행했으니까 그 전이에요. 2017년 10월. 그러니까 그 첩보를 넘겨줬을 때쯤에 이해찬 상가에서 송병기 시장 추진하기.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 주변에 있는 경쟁자 주저앉히기라는 게 여기서부터 논의가 됐다고 하는 건데. 우선 업무수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장소와 날짜가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인의 생각이나 일반적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해 들었을 때는 장소 날짜가 구체적이기 힘든데요. 이걸 보면 2017년 10월 31일 장소는 이해찬 대표의 모친상 빈소였습니다. 이 자리에 송철호 시장,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등
여권의 핵심적인 관계자들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 장관, 이것이 송철호 시장을 뜻하는데 과거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장관급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송 장관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경쟁자들을 정리하고 송 장관 체제로 가야 된다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업무수첩에 불과 2달 전에는 2017년 8월 9월쯤에는 송병기 부시장이 무엇이라 적었느냐. 경선으로 가야 VIP, 대통령에게 부담이 없다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이해찬 대표의 모친상에서 만나서는 경쟁자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경선으로 가게 됐을 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당내에서 꺾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여권의 중진들 핵심들이 다 모이는 10월 31일에 청와대 관계자나 또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송철호 시장을 밀기로 단독 공천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친상 모임 이후에 뭔가 또 다른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단독 공천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왔다면 불법적인 선거 개입 그리고 이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에게 여러 자리를 거론한 것도 이제 공직 후보자 매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수첩만 봐도 모순됩니다. 왜 2달 사이에 경선하자는 곳에서 단독 공천으로 가게 됐을까? 그렇죠. 그 연결고리 빈틈을 지금 검찰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업무수첩에는 뭐 현직 당대표 이해찬 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뭐 추미애 대표도 이 당내 경선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일각의 야당의 주장도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 하나하나씩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